조선의 7대 상놈. 어린 시절에 들었던 말 중에 조선의 7대 쌍놈이 천방지축 마골피라는 설이 있었다. 이 중에 천은 무당이요, 방은 목수, 지는 지관, 축은 소를 잡는 백정, 마는 말을 다루는 백정, 골은 뼈를 다루는 백정, 피는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백정이라 하였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말은 근거 없는 호사가들의 낭설에 불과하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천민에게는 애초부터 성이 없었다. 특히 천민 중에 노비는 3월에 태어나면 3월이, 5월에 태어나면 5월이 하는 식으로 주인이 제 맘대로 장명하였다. 천민에게는 성씨 자체가 없었으니 당연히 족불할 것도 없었다. 전 국민이 성을 갖게 된 것은 신분제를 폐지한 갑오경장 1894년 이후부터이며, 갑오경장 이전에 성을 가진 인구는 전체의 30%에 불과했다. 1909년 일제가 민적법을 시행함에 따라 호적이 정리되면서부터는 천민들도 주인의 성을 쓰거나 원하는 성으로 호적을 등록하여 누구나 성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천민이 성을 갖게 될 때는 대체로 김, 이, 박 등 기존의 대성이나 사회적으로 흔한 성씨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의 처지에서는 천민임을 숨겨야 하기에 흔한 성을 쓸 수밖에 없었고, 인구수가 적은 성을 쓸 까닭이 없었다. 그래서 유명 성씨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현존하는 250여 성 가운데 김, 이, 박, 최, 정, 씨 등의 5대 성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백성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온갖 성씨라는 뜻으로, 고대에는 귀족을 가리키다가 후대에 와서 일반 서민을 뜻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서 유래한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의하면 중국식 성씨의 보급 시기를 고려 초로 보고 있다. 그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자 비로소 중국식 성씨 제도를 전국에 반포함으로써 사람들이 점차 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고려 문종 때는 성씨가 없는 사람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없게 한다는 법령인 복미제도가 생긴 뒤로부터 귀족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250여 개의 성이 등장하고, 동국 여지 승람에는 270여 개의 성이 나오며, 이의현의 도곡 총설에는 298개의 성이 나타난다. 이는 기화성과 멸절된 망성 등이 모두 합산된 것이다. 이를 통해 본다면 15세기 이래 현재까지 한국인 성씨의 수는 대략 250개 내외였다고 볼 수 있다. 송나라 소사의 성해에 의하면 한자성의 종주국인 중국에는 2568개의 성이 있다. 또한 일본의 시는 그 종류가 10만에 가까운 것을 볼 때 우리의 성씨는 지극히 적은 편에 속한다. 현재 우리나라 성씨는 통계청의 2000년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286개 성씨와 4179개의 본관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천방지축 마골피의 속설은 어떻게 된 것일까? 영양천씨와 온양방씨, 충주지씨
등은 모두 귀화성씨로서 명문세족이다. 이수신 장군의 장인으로 알려진 온양방씨 방지는 보송 군수 출신의 무관이었으며, 충주 지씨는 조선 태조 이성계와 사돈을 맺을 정도로 고려 말에 높은 관직에 있었다. 아울러 축씨와 골씨는 현재 남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성씨이다. 그리고 지관이나 목수 역시 천민 출신이 아니라 중인 계급이다. 특히 지관은 국가에서 선발하는 과거제도 잡과 중 음양과에 합격하여야만 지관이 될 수 있었다. 음양과는 천문학, 지리학, 명과학으로 나뉘는데 지금의 기상청 공무원이나 건축과 지적직 공무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조선 7대 상놈의 속설은 역사서나 고문헌의 어떤 기록에도 근거가 없어 그 유래를 알 수가 없으며, 조선 왕조실록에도 해당 성씨를 가진 백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고문서를 공부한 학자로서 사견임을 전제로 추정컨대 천방지축의 천방은 하늘의 방위를 가리키는 말이고, 지축은 지구가 자전하는 중심선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천방지축이란 하늘로 갔다 땅속으로 갔다 하면서 갈팡질팡하다 라는 뜻으로 당황해서 몹시 급하게 허둥지둥 날뛰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에 마골피란 말뼈다귀라는 속어로서 요즘 우리가 쓰는 욕설 가운데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야 할 때 개뼈다귀와 같은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늘과 땅의 방향도 모르는 어디서 굴러먹던 말뼈다귀 같은 놈이라는 비속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본도 족보도 없는 상놈을 비칭할 때 쓰이던 한자 말로 된 욕설이라고 추정한다. 일제강점기에 민적법과 일본식 시명제인 창씨 계명이 시행되었다. 이때 일본인에게는 계명보다 무서운 게 창씨였다. 조선인이 일본인과 동등한 지위, 동등한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는 데 거부감을 표시한 것이다. 이는 일본인이나 한국인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한국인은 민적법 시행으로 평민과 천민 모두가 양반의 성씨를 가질 수 있는 계층 이동의 기회가 생긴 것이다. 창씨 계명은 한국의 성명을 일본식 시명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창씨, 즉 씨를 창제하는 일과 함께 이름 역시 계명하도록 하였다. 다만 창씨만 의무였고 계명은 자유였기 때문에 창씨만 하고 계명은 안 한 사람들이 많았다. 유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참했던 송몽규는 송천몽규로 창씨만 하고 계명은 하지 않았다. 친일파 윤치호 역시 이동치호라고 창씨만을 하였으나 세인들은 그를 이똥치호라고 불렀다는 후일담이 전해진다. 우스운 얘기로 신불출이라는 만담가가 있었다. 그의 본명은 알 수 없지만 그의 예명이 불출이 된 사연은 이렇게 일본 세상인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세상에 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의미란다. 그가 창씨 계명한 이름은 현전우일 구로다 규이치 이다. 이를 한자로 풀이하면 거물현과 밭전을 더하여 가축축이 되고 소우와 한이를 더하여 날생자가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름을 축생으로
비하한 것이다. 곧 일본의 욕설인 찍쇼를 파자한 것이다. 이제는 근본도 뿌리도 없이 족보를 모르는 백성이 다수가 되어 조상을 찾는 일조차 무의미한 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내 생명의 근원을 밝히고 뿌리를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영혼이 있는 생명으로서 무엇보다 소중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